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하재환 하상 바오로라고 합니다. 2008년에 의정부교구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습니다. 수료한 이후에는 그 찬양팀에서 봉사활동을 좀 쭉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예, 아버지 학교의 교가를 또 만든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예. 영광스러우십니까? 네. 가족으로는 사랑하는 아내 최근에 클라우디아, 그리고 지금은 저보다 너무나 멋진 청년으로 이렇게 성장한 두 아들하고 같이 그 일산 중산동에서 아주 행복한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재작년부터인가요? 아버지 학교 그 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거기서 교육국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 전혀 아버지 학교가 개설이 안 됐었고, 또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도 뭐 별 할 일 없이 이렇게 막 손가락만 계속 빨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손가락을 빠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지문이 다 없어지고 손가락이 다 이렇게 물렀습니다. 올해는 좀 상황이 좀 나아질 걸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녹록치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좀 비대면으로라도 우리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취지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아버지 학교에서 그 쭉 강의를 하셨던 그 형제님들, 그 많은 형제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이렇게 엄선을 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형제님들만 엄선을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신 것처럼 이쪽인가요? 이쪽입니다. 아무튼 아버지를 담아, 아버지를 가슴에 담아, 아버지를 닮다. 그래서 아담 시리즈로 이제 명명을 좀 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첫 테이프를 끊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님들하고 아버지를 담아, 아버지를 닮다. 아담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형제님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모든 형제님들 공통적인 바람, 나의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좀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워딩 자체가 조금 좀 굉장히 좀 막연하고 추상적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구체성이 없고. 그래서 한 단계 이걸 좀 뎁스를 좀 내려가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어떻게 해야 나의 아이들, 자녀들이 더 행복해 할까?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보면 조금 더 우리 아버지들, 우리 형제님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사고를 해야 하고 또 어떤 형태로 우리 자녀들과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야 될 건가, 조금 더 이렇게 와닿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좀 바꿔봤습니다. 괜찮습니까? 좀 와닿으십니까? 네. 너무 무디신 분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는 슬기로운 아빠 생활, 슬기로운 아빠 생활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아봤고요. 그래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 아시는 것처럼 건강한 육체를 위한 세 가지 영양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요 세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가 돼야지 육체, 우리 신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2000년 이후에 많은 또 그런 그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어떤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도 세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안정된 상태의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행복한 상태의 정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유.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좀 더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의 어떤 공통적인 그 바람, 꿈 중에 하나가 때려치고 나가서 사업이나 해볼까라는 생각.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다라고 보냐면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욕망, 그렇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유능감이라고 합니다. 유능감. 여기서 유능감은 뭘 어떤 하나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는 도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래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효능감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효능감이 좀 큰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을 유능하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좀 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결국은 좀 더 자유의지적으로 살아가는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됐을 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 또 행복한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더 행복해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해야 할 것들이 좀 더 명확한 것,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는 선택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맞닥뜨리는 어떤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그 선택을 할 때 자기 의지를 얼마나 많이 반영하느냐, 많이 반영할수록 자유로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방종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규범이라든지 그런 가치관, 여러 가지 그런 틀, 그런 것에 따라서 자기 의지를 조절할 수 있고 또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결론적으로는 자율적인 삶이다. 다시 얘기하면 자율적인 삶의 어떤 범위가 좀 이렇게 확대되고 넓을수록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것, 자율적인 삶의 범위를 최대한 가능한 부분까지 범위 안에서 확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퀘스천이 들죠. 자녀들은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성적 판단이라든지 어떤 현명한 판단이라는 표현이 더 좋겠네요. 현명한 판단이 좀 어려운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자율적인 어떤 판단을 맡길 수 있느냐,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강사 당신은 그렇게 살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좀 바꿔보면요, 자율적인 삶의 범위가 확장될수록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치면,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의 그런 그 자율성이 좀 더 견고해질까라는 또 질문을 바꿔본다면,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어떤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로 꼽는 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하다못해 마트에서 이거 사줘 저거 사줘라고 했을 때 돼 안 돼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단호하게 결정을 해주는 것보다 그런 어떤 되면 되는 어떤 이유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안들, 이거 말고 이건 어때? 이러한 이유로,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해주고, 또 사달라고 했을 때도 어떤 그 이유를 자꾸 물어보는 거, 왜라고 하는 걸 자꾸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면 좀 더 아이들의 어떤 자율성이 견고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형제님들이 어떻게 해야 나의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해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견을 자주 물어보자. 그리고 소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들어가면서 아이들하고 어떤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도 이렇게 의견을 자꾸 물어보고, 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기 경험을 또 좀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나는 이럴 때 이랬었는데, 너만 했을 때 나는 이랬었는데 너는 어떠니라고 하고 의견을 자꾸 물어보고 대화를 해나가는 어떤 시간을 가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유능은 한 그 조사 결과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관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재밌는 건 이 똑같은 질문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자녀들의 어떤 생각이었던 거고요. 또 한편엔 그 자녀들의 부모들한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녀들은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비교하지 않는 부모라고 응답한 그런 자녀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하는 부모, 칭찬을 정말 잘해주는 그런 부모가 이상적인 부모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부모다. 재미있는 건 이제 부모의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부모는 아이 입장에서의, 자녀 입장에서의 그런 부모였었는데, 또 대상자인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재미있는 거는 이제 1위는 맞췄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비교하지 않는 부모를 우리 자녀들은 가장 이상적인 부모라고 생각을 할 거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부모. 세 번째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주는 그런 부모가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일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자녀들의 생각이고요. 특히 1위, 2위에 해당하는 비교하지 않는 그런 부모, 또 칭찬 잘 해주는 부모. 결국 이 두 가지는 아이의 어떤 유능감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유능감,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비교를 누군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있던 유능감마저 없애트리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부모, 그 다음에 또 칭찬 잘해주는 부모는 마찬가지로 직결되는 부분이죠. 아이의 어떤 유능감을 자꾸 높여주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유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효능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기 효능감, 결국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도전 또는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직면했을 때 내 스스로가 그걸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또 얘기하는 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한 4가지라고 학자들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 경험이고요. 그래서 이 직접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자녀들이 자꾸 어떤 성취에 대한 어떤 경험을 갖게 하는 거죠. 물론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 형제님들, 또 아내분들, 부모님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자꾸 뭔가를 응원해주는 그런 필요한 거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두 번째는 간접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세 번째가 이제 언어적 설득인데요. 이것이 아까 조사 결과에 나왔던 것처럼 칭찬을 잘해줌으로써 내가 그런 것도 잘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거죠. 자녀들이.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네 번째는 이제 정서적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안정적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4가지를 통해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데, 이 유능감도 그거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이 유능감과 관련돼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아이들이 행복해질까, 좀 더 행복해질까, 결국은 칭찬하고 응원해주자, 자녀들을.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관계는 역시 또 어떤 한 연구조사 결과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두 학자가 30년 동안 그 한 도시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관계,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어떤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뭐 지금 보시는 이런 어떤 그 도표를 얻게 되는데요, 그림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알맹이는 그 점 하나하나는 다 이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그림으로 그린 관계도입니다. 재밌는 거는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모여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연두색은 연두색끼리,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근데 여기서 파란색이 의미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생각할 때 좀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연두색 먼저 말씀드릴까요? 연두색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운데는 뭐 좀 그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깔이 모여 있습니다. 즉 비슷한 행복의 어떤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관계성이 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경향은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경향은 파란색의 어떤 그 행복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관계를 확산시켜 나가지 못하는 경향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 즉 관계의 어떤 단절이 파란색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또 그 행복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또 조사를 해서 결과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행복하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행복해질 확률이 15%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 이게 한 단계 건너가면 거기 좀 줄어서 10%로 떨어지고요. 한 단계 더 건너가면 6%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행복 바이러스의 어떤 행복도를 수치적으로 이렇게 또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행복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질 확률이 15% 올라간다는 겁니다. 15%. 아버지인 내가 행복했을 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아내 또는 나의 자녀가 행복해질 확률이 15%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행복한데 옆집 아줌마가 행복한다. 이거는 아무튼 그러면 다시 또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행복하고요, 아내가 행복하다면 그 두 행복한 부부의 자녀가 행복해질 확률은 30%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뭐 저의 생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본인의 행복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젊은 세대의 부모들, 아버지들은 뭐 자신의 어떤 행복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취미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이 결과는 결국 아버지들이 행복해야 할 어떤 당위성인 거죠. 엄마가 행복해야 할 당위성입니다. 아버지가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다면 내 자녀가 행복해질 확률이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아이들이 행복해야 할까? 관계 부분을 있어서는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행복을 가족 안에서 더 많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깥에서, 즉 다른 뭐 친구들하고 어떤 뭐 모임이라든지 무슨 동아리, 취미 동아리 이런 데서만 행복하고 집에 돌아오면 별로 행복하지 않고 그렇죠? 자꾸 바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집안에서도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고 나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들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 아내들이 엄마들이 행복해야 할 이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는 슬기로운 아빠 생활 세 가지. 자녀들에게 좀 더 자유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자율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자율성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자꾸 의견을 물어보자. 너의 생각은 어떠니? 또 유능감을 높여주자.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말자. 마지막 세 번째로 관계. 그래서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해야만 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얼굴 이렇게 부딪히고 살부딪힐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더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의 어떤 새로운 면모를 알 수 있어서 또 이렇게 대화 시간도 늘어나서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당연히 후자에 속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 아니신 분도 계시겠죠. 예. 자,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모든 형제님들도 가족들하고 더 시간 좀 더 많이 갖게 되면서 가족들하고 좀 더 이렇게 좀 친밀감도 더 갖고 더 으르렁대는 게 아니라 더 그들을 알아가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형제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아담아담 시리즈 하지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